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무릎 수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아플 때 몸이 고장났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현대의학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장난 무릎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고쳐서 오래 쓸 수 있는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환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릎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 인구의 약 35%, 80세 이상 인구의 약 78%가 이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꼭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노화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지만 과다한 비만, 가족력, 다리의 변형, 이전의 부상, 그리고 직업이나 취미로 인한 과다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군요. 오늘 주제가 바로 무릎 수술입니다. 실제 불편함을 느끼고 또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걸 참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무릎의 불편함과 통증을 무조건 참는 것은 오히려 병을 진행시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경미하게 연골이 닳아있는 초기에서 점차적으로 중기, 말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TV닥터 처방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네,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걸을 때 무릎이 O자 형태로 벌어지고 걸음걸이도 약간 팔자 모양입니다. 요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아파서 거의 절뚝거리다시피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제 다리 모양이 O자형이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이 무릎 통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이 O자 다리에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네요. 어떤가요? 네, 사례를 들어봤을 때는 O자 다리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진행에는 무릎 변형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가 O자형일 경우 무릎 내측에 몸의 하중이 쏠려서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가 있습니다. 연골이 닳게 되면 O자형 변형이 더 심해지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그동안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시로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았더니 아직 인공관절은 이르다고 합니다. 통증을 생각하면 당장 수술을 해야겠지만 너무 이른 건 아닌가 싶어서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분은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지금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 통증을 오랫동안 겪었는데요. 현재 인공관절 수술은 많이 발전하여서 기능과 수명이 눈부시게 향상되었습니다. 잘만 사용하신다면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자분의 증상과 관절염의 진행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수술을 고려할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 두 번째로 다리가 점차적으로 휘어지는 변형, 세 번째로 다리에 힘이 없고 점점 얇아지는 경우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일대 무릎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무릎 수술과 그 이후의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인공관절 수술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방법입니다.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여러 가지 관절 보존 수술이나 관절 내시경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65세 이하의 젊은 나이에서는 되도록이면 관절을 지킬 수 있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통증의 정도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겁내지 말고 제때 수술 받는 것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증이 오래 간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치료나 재활 운동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대개 수술 전에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중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병이 진행되어서 근력이 많이 약화된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망가진 관절을 교체하는 것이지 다리의 근육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어도 근력이 부족해서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재활 운동입니다. 네. 적절한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운다면 더 빨리 효과적으로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또 무릎을 지키는 좋은 운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십니다. 좌식 생활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를 피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릎에 좋은 운동으로는 평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평지에서 무릎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걷는 것은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무릎이 건강해서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야지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과 무릎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평생 문제없이 지낼 수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수술이라는 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릎 건강이 우리의 100세 건강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